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계지리 온라인 수업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유럽과 북미의 도시를 비교를 했었는데요. 중요했던 거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인식을 하는 건데 우리가 그래서 그림으로도 그려가면서 확인을 했었죠.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도시 내부 구조 이론은 북미, 특히 미국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던 이론이고 유럽은 실제와 다르다. 유럽은 도심으로부터 외곽으로 갈수록 건물의 높이는 높아지고 그 다음에 고소득층의 비율은 외곽으로 갈수록 낮아지고 그 다음에 굉장히 좁고 복잡한 도로망을 갖추고 있다. 이런 특징들이 있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처음에 했듯이 도심으로 갈수록 건물의 높이가 높아지고 주거 기능은 완벽하게 외곽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슬럼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고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해 외곽에 새로운 슬럼들도 형성되고 있다. 그 다음에 이 교회화가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제 외곽을 중심으로 경계도시, 엣지시티라는 신도시도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럽과 북미의 도시들을 왔다 갔다 비교를 하면서 차이점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오늘은 93페이지를 나갈 건데 93페이지는 지역의 통합과 분리라는 파트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지역지리, 아시아, 아프리카, 미국, 유럽, 아메리카 이런 식으로 쭉쭉쭉 나가면서 그 지역들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갈등, 분쟁들을 배워야 하는데요. 우리가 중간고사 때 배웠다시피 아시아에서 엄청나게 많은 민족 갈등, 종교 갈등, 자원 갈등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강대국에 의한 식민지 활동이 아시아보다는 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체감하지는 못하지만 유럽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갈등이 심각한데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갈등들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 나라들에서 그럼 어떤 민족들이 어떤 갈등을 나타나고 있는지 그렇다면 서로 뭉치는 경우는 또 없는지 그래서 그 화합의 사례와 갈등의 사례를 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합의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유럽의 지역 통합은 어떤 게 있을까? 바로 유럽연합이겠죠. 유럽이 하나로 뭉치는 케이스는 이제 엄청난 세계적 영향력을 지닌 유럽연합이 있는데 이 유럽연합이 처음부터 유럽연합은 아니었습니다. 자, 지역 통합의 배경을 보시면 두 차례의 세계대전 이후 유럽들이 이렇게 살다간 서로 망한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는 뭉쳐야만 살 수 있다. 이제 각각 특히 프랑스나 독일 같은 나라들이 서로 다른 나라들이 점점 파워가 세짐을 인정을 하고 얘네들을 우리가 완벽하게 지배를 하려고만 하면 손해가 너무 크겠구나. 이제는 뭉쳐야 되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게 되면서 1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통합을 하려는 움직임들이 몇몇 국가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수많은 전쟁을 갖게 되고 유럽연합이 처음부터 많은 나라들이 가입을 한 게 아니라요. 몇십 년에 걸쳐서 어떤 나라들이 추가되고 또 추가되고 지금도 어떤 나라들이 추가되려고 심사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형성 과정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맨 첫 번째로는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가 출범을 하였고요. 이때 당시에는 가입된 국가들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럼 명칭이 왜 석탄 철강이냐? 이때 당시에는 무기를 만들 때, 그 다음에 이제 공업화가 이루어질 때 가장 중요한 자원이 석탄이랑 제철이었어요. 석탄이 있어야 철강이 만들어지고 철광석이 있어야 무기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기초 지하 자원들을 바탕으로 이 철강과 석탄을 생산하는 국가들끼리 연합을 이루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자원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경제적인 대통합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조약들을 거치면서 유럽 경제 공동체로 한 번 더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원자력이 강조가 되면서 원자력 공동체도 만들어졌는데 이제 더더 시간이 지나면서 경제뿐만이 아니라 정치, 문화에서의 통합도 중요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빈칸에 한번 적어줄게요. EC라고 요약이 되는 유럽 공동체가 출범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유럽 공동체가 이제 등장하게 되었는데 이거는 이제 유럽연합이랑 이제 거의 비슷한 형태이지만 1992년도에 여러분들도 잘 알 법한 마스트리히트 조약이 체결이 되면서 현재의 유럽연합이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마스트리히트 조약은 이제 유로화의 탄생 배경이 되었고요. 화폐를 공통으로 사용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정치적인, 사법적인 체계도, 행정적인 체계도 공동으로 확립을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럽연합이라는 명칭으로 EU가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 유럽연합의 특징은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아래에 있는 칸을 건너뛰고 여기 밑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가장 큰 목표는요, 경제적인 대통합입니다. 자, 우리 유럽 사람들끼리는 서로서로 가까이 있기도 하고, 이제 나라들이 바다를 가운데 두지 않고 육지 내에서 접근성이 쉽기 때문에 이런 경제적인 자본, 그 다음에 인력, 노동력, 자원들의 자유로운 이동이 중요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노동력, 자본,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 즉 무역의 자유성, 자유무역을 추진을 하는 것을 초점으로 두고 있고요. 이 자유무역을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냐? 왔다 갔다 국경을 넘나들 때 드는 세금, 관세의 하락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관세를 최대한 철폐하거나 하락을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고요. 우리끼리는 최대한 자유롭게 상품과 자본과 노동력을 이동시키자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로화라는 하나의 화폐가 등장을 하면서 굳이 다른 나라로 왔다 갔다 할 때 환율을 고려를 하지 않아도 되는, 다른 달러에서 원화로, 원화에서 엔화로, 엔화에서 뭐 유로로 바꾸는 과정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세금이 들겠죠. 근데 이런 과정들을 축소시키기 위해서 단일 화폐를 만드는 유로화가 등장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유로존이 존재를 하는데 유럽연합에 가입이 되었다고 해서 전부 다 유로화를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수 조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를 중요하게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데, 유럽연합 가입 국가라고 해서, 가입국이라고 해서 무조건 유로화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이 유로는 이제 미국의 달러를 견제하기 위한 등장 수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경제적인 뿐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통합도 이루고 있는데, 이게 이제 현재 마스트리히트 조약 이후에 유럽연합의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자, 유로라는 것을 활용을 하고 뿐만 아니라 행정, 정치, 사법체계에서의 통합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유럽의회가 구축이 되었고 여기서 꾸준히 유럽의 수장들끼리 모여서 유로 회의를 하는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자적인 입법, 사법, 행정체계, 법을 만들고 법을 판단하고 통치를 한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거의 단일 국가의 형태처럼 똘똘 뭉쳐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런 지금 유럽연합이 현재 많은 충돌과 갈등을 겪고 있어요. 이제 통합의 대표적인 사례로 유럽연합을 얘기를 하긴 하지만, 특정 나라들이 이제 제발 유럽연합에 가입을 하게 해달라라고 이제 쪼르는 반면, 어떤 나라들은 이미 가입이 되어 있는 나라들은 나 이제 유럽연합을 나가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하는 나라들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례로는 영국이 있겠죠. 이제 브리튼이 엑시트했다는 브렉시트 현상을 쌤이 지금 아래쪽에 적어놨는데요. 영국이 2020년도에 완벽하게 이제 브렉시트를 통해서 유럽연합에서 나감으로써 많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자, 이거는 국민투표를 통해서 이루어진 건데, 즉 영국의 국민 과반수 이상이 유럽연합으로부터 탈퇴를 원한다라는 뜻이고요. 그거 왜 그랬을까? 자, 2008년 대공황, 그거 말고도 수많은 경제적인 대혼란이 시대가 흐르면서 많이 나타났겠죠. 그럴 때마다 영국은 유럽연합에 속한 나라들 중 이제 가장 선진국 반열에 오르고 있는 국가이고, 자, 이러므로 인해서 많은 희생을 해야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로 유럽 재정의 위기가 발생하자 영국의 유럽연합 분담금, 자, 유럽을 위해서 지출해야 하는 어쩔 수 없는 금액이겠죠. 자, 이런 분담금에 대한 그 부담이 증가하였고, 이를 계기로 여론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였다. 그 다음에 또 영국으로 이동하는 이민자의 수가 증가하면서 영국인의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의견도 브렉시트 여론에 영향을 미쳤다. 자, 한편 탈퇴를 반대하는 입장은, 우리는 유럽연합에 계속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유무역을 통해 얻는 이익이 만만치 않으며, 자, 유럽연합에 탈퇴할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반대로 악화될 것이다 라고 이제 충돌을 하는 의견이 대립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유럽연합에 탈퇴를 한다고 해서 이민자들이 우리나라에 안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견들의 대립으로 브렉시트가 하냐 마냐 말들이 많았는데 결국에는 아슬아슬하게 과반수가 찬성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현재처럼 브렉시트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거는 이제 영국 내부에서의 갈등이랑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하는 거랑도 연관이 있어서 우리가 이 글을 잘 읽어보시고요. 이 유럽연합 내부에서도 각각 나라들마다 유럽연합에 대한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갈등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활발한데, 자, 위에 이제 표 마지막에 과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유럽연합 내부에서 나타나는 갈등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요, 가입 국가들 간의 격차가 너무 심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중국이랑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하나의 정치적인 통합까지 이루어졌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아시아 연합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각자 희생을 해야 하는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중국이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 너무 큰 거예요. 왜? 상대적으로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우리 한중일만큼의 경제 규모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많은 분담금을 지불해야 되고 더욱더 많은 지원들을 해야 합니다. 그럼 당연히 싫겠죠. 자, 그래서 나타나는 갈등이 심각한데, 자, 우리가 유럽에서 백지도에서 지도에다가 명칭을 그릴 때 동유럽은 거의 적지 않았어요. 그때 쌤이 왜 그랬냐? 동유럽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했죠. 왜냐면 뚜렷한 경제적인, 문화적인, 그 다음에 자원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동유럽 국가들은 잘 체크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동유럽과 서유럽의 경제적 격차가 너무 심각합니다. 자, 동유럽이 EU에 가입을 하기 힘든 이유는 EU에 가입을 한 순간 같은 화폐를 써야 하고 같은 사법체계, 입법체계를 이루어야 되는데 격차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서유럽의 희생이 너무 큰 거예요. 자, 일단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고요. 최근에 특히 대두되고 있는 것이 바로 남부 유럽의 재정 문제입니다. 우리가 남유럽에 속한 국가들은 무엇이 있었죠? 대표적으로 스페인이 있었고요. 이탈리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유럽에 속한 나라로서는 스페인 옆에 있는 포르투갈, 그리스 등등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이 나라들이 최근 들어서 재정 문제가 너무 심각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뉴스를 많이 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특히 뭐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이 복지 관련 문제도 그렇고 세금 문제도 그렇고 국가 부채도 굉장히 심각하고 재정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이것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누가 도와주느냐, 이런 걸로 이제 갈등이 심각해질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세 번째, 대규모. 어떤 사람들이 유입을 하느냐. 자, 문화적 갈등 한번 밑줄 쳐주시고요. 자, 여기서 말하는 문화적 갈등은 뭐 언어, 뭐 의식주 이런 문화도 있겠지만 가장 큰 문화는 종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문화는요, 대표적으로 종교예요, 종교. 자, 종교 갈등의 항상 메인은 누구였어요? 이슬람교겠죠. 그래서 이슬람교와 유럽은 근본적으로 대부분 크리스트교입니다. 크리스트교 간의 갈등이 심각하다. 그럼 이 이슬람교 사람들이 유입이 됐대요. 왜 유입이 됐을까? 특히 중동 부근, 아프리카에서 전쟁으로 인한 난민이겠죠. 자, 대규모 난민 유입에 따른 문화적 갈등이 심각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현재 유럽연합이 대두한 문제들, 직면한 문제들 잘 중요하게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일부 국가 재정 위기가 여러 회원국에게 영향이 가고 최근 영국의 뭐로 인해서? 브렉시트로 인해서 우리도 나가야 되나? 우리도 어떻게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나? 라는 여러 가지 혼란들이 가중이 되고 있다는 거. 자, 이런 문제점들이 현재 있습니다. 자, 유럽연합은 이렇게 생긴 유럽화를 같이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고요. 꾸준히 유럽 의회를 만들어서 이제 벨기에에 유럽연합 본사가 있습니다. 자, 이 모여서 항상 회의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 이제 최근에 남부 유럽의 문제로 인해서, 자, 보세요. 스페인과 포르투갈. 프랑스는 남유럽도 되지만 서유럽도 된다고 했죠. 경제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서유럽입니다. 그 다음 이탈리아, 그리스 이런 나라들이 문제가 심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피그스라고 부르는데, 피그가 이제 영어로는 PIGS죠. 자, P가 포르투갈, I가 이탈리아, G가 그리스, S가 스페인입니다. 그래서 이 피그스 돼지들 때문에
유럽 애들이 힘들다. 우리가 이 돼지들을 도와줘야 되느냐. 그래서 이런 피그스라는 남유럽의 그런 명칭도 따로 붙여질 정도로 재정난이 아주 심각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프리카나 여기 중동에서 내전으로 인해서, 종교 전쟁으로 인해서, 정치 내전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난민들이 특히 유럽 선진국으로, 특히 프랑스, 독일, 영국 이쪽으로 이제 많이 이민을 가게 되겠죠. 그러면 생기는 문화적 갈등도 심각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럽의 통합은 유럽연합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유럽연합도 사실은 지금 많은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넘어가면 유럽의 분리 독립 운동이 나오는데 이제 통합은 통합끼리, 분리는 분리끼리 하는 게 좋아서 이거는 다음 시간에 건너뛰고 이제 북미의 통합을 간단하게 하고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럽에 유럽연합이 있었다면 북미는 나프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북미에 속하는 나라는 세 가지가 있죠. 자, 미국과 위에는 캐나다와 아래에는 멕시코입니다. 자, 근데 캐나다랑 미국이랑 멕시코는요. 미국이랑 캐나다랑 이렇게 묶이면 서로 비슷비슷하지만 멕시코는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다르죠. 하지만 멕시코의 장점이 뭘까요? 미국과 캐나다에 엄청나게 저렴한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세 나라끼리 나프타라는 것을 출범을 시켰는데, 자, 얘도 마찬가지로 유럽연합이 미국을 견제한다면 이제 미국도 유럽을 견제합니다. 자, 유럽 경제 공동체와 동아시아 신흥공업국 한중2를 견제하기 위해서 출범을 하게 된 단체이고요. 이 나프타라고 하는 것은 자, 영내 관세와 무역 장벽 폐지, 즉 자유무역을 시행을 하는구나. 자, 빈칸에 자유무역이라고 적어주시고요. 관세를 최대한 줄이고 무역 장벽을 없앰으로써 사람과 물건과 자원의 왔다 갔다 자유로운 이동을 가능하게끔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각각 나라들마다 강점이 있어요. 미국 하면은 자본과 기술입니다. 자, 미국의 자본, 여기 플러스로 기술도 적어줄게요. 기술. 그 다음에 캐나다는 나라 국토가 워낙 크고요. 이 북극해랑 그린란드 쪽이랑 붙어있기 때문에 석유랑 천연가스의 매장량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하면은 우리가 자원. 그 다음에 멕시코 하면은 값싼 노동력이 결합되어서 자, 사람들도 많은데 플러스로 저렴하기까지 한 노동력이 결합되어서 이 세 나라가 합치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프타가 각각의 나라들마다 산업을 확대를 시켰는데 미국의 첨단 IT, 캐나다의 자원개발 산업, 멕시코의 노동집약적 산업을 바탕으로 특화시켜서 상호적인 보완관계를 형성시켰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거랑 한번 연계를 시켜볼까요? 자, 미국은 우리가 미국의 공업만 따로 했을 정도로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과거에 설약했던 러스트벨트에서 썬벨트, 서남부 지역으로 공업이 이동을 하면서 실리콘밸리와 같이 첨단 IT 산업이 등장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첨단 기술 산업은 여기 썬벨트, 영화, IT, 반도체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캐나다의 자원은 특히 석유, 뭐 철강, 석탄 이런 것도 굉장히 많기는 한데 돈이 되는 거는 일단 석유와 천연가스죠. 이런 것도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멕시코에 자, 노동집약적 산업이에요. 우리 이거 뭐라고 했어요? 노동집약적. 자, 집약적이라는 거는 이 노동집약적이냐, 기술집약적이냐, 자본집약적이냐, 각각의 산업이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춰져 있냐라는 건데 노동집약적이라는 것은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즉 인간이 손으로 뭔가 하는 경공업을 위주로 멕시코는 성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화공업에서도 사람이 필요한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세부적인 조립 같은 것들, 로봇이 대체할 수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멕시코의 저렴한 노동력으로 이제 미국이 돈을 주면은 멕시코에서 공장에서 하청을 담당하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당연히 영내 교역이, 무역이 활발하게 증가를 하게 되고 경제 시장에서 엄청난 경쟁력을 확보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멕시코, 미국, 캐나다의 기업들 간의 투자가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서로 상부상조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한데 부정적 측면을 보세요. 자, 부정적 측면이 조금 많이 심각한데 자, 미국 제조업이 쇠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더 이상 미국 사람들은 인력도 비싼데 바로 밑에 멕시코 사람들이 널리고 널렸는데 뭐하러 미국 사람들을 채용하겠어요. 자, 값싼 노동력 채용을 위해서 우리나라가 동남아시아 때문에 겪는 문제랑 똑같습니다. 미국에 있는 여러 가지 기업들이 더 이상 미국인들을 채용하지 않고 유색 인종들을 채용을 하면서 이제 미국 제조업의 쇠퇴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런 고용 문제, 일자리 감소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고요. 이게 결국에는 미국인들이 멕시코 사람들을 혐오하게 되는, 자, 인종, 민족들 간의 갈등을 부추기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부에서 히스패닉 사람들, 멕시코계 사람들을 보면 우리 미국인 일자리 뺏는 놈들이라면서 손가락질하고 차별하는 행위들도 만만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멕시코에서 이제 멕시코 사람들의 노동력을 활용하여서 공장들이 많이 생겨났기 때문에, 자, 여기 보시면 마킬라도라라고 되어 있죠. 마킬라도라. 자, 이 마킬라도라가 뭐냐면 이 멕시코 사람들이 많이 이제 공장 인부로 활동을 하면서 이 멕시코와 미국의 국경지대에 엄청나게 많은 공장들이 지금 있습니다. 자, 이 공장 일대를 우리가 묶어서 마킬라도라라고 부르는데, 이 마킬라도라가 지난 시간에 쌤이 있었는데 지금 이 시간에 할 거기 때문에 넘어간 파트거든요. 자, 몇 페이지냐면 예전에 88페이지에서 자, 미국이 썬벨트가 등장을 하면서 자, 태평양 연안과 멕시코만 연안에 뭐 자원, 기술을 바탕으로 공업이 성장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여기 맨 마지막에 자, 미국과 국경을 접한 북부 지역에 자, 멕시코에서 외국 자본 투자로 공업이 발달하였다. 자, 나프타 이후 마킬라도라 급성장하였다. 요 말이 있었어요. 자, 즉 미국이랑 멕시코가 붙어 있는데 미국이 요렇게, 멕시코가 요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 마킬라도라가 어디 있냐면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요 국경지대. 그래서 여기에 공장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몇천 개가 있어요. 자, 멕시코 사람들이 전부 다 요 국경지대에 가가지고 일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거를 우리가 묶어서 마킬라도라 5글자로 부르는 명칭이 있습니다. 자, 이 마킬라도라 공장에 가서 사람들이 일을 한다. 자, 그래서 이 마킬라도라는 환경오염이 굉장히 심각하고요. 그 다음에 미국과 멕시코 간에 이런 민족 갈등들도 발생을 하고 있고요. 이 멕시코가 너무 많은 인구들이 미국에게 의존을 하다 보니 멕시코 경제에 미국 의존도가 너무 심각해진다. 그래서 미국이 큰맘 먹고 이 보수 단체들이 정권을 잡으면, 특히 예전에 트럼프 같은 애들이 정권을 잡으면요, 이 멕시코 애들을 다 우리 위대한 미국을 다시 되살리기 위해 멕시코에 대한 지원을 끊겠어, 멕시코 공장을 줄이겠어,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멕시코 사람들이 일자리를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존도 문제가 너무 심각해지면 마치 중동이 석유가 없으면 나라가 망하듯이 멕시코도 미국이 망하면 같이 망하고 미국이 멕시코를 버리면 자립할 수 없게 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잘 중요하니까 확인을 해주시고요. 자, 통합의 사례는 EU와 나프타가 있는데, 이 EU와 나프타가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만만치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분리, 자, 유럽 내에서의 갈등과 미국 내부에서의 갈등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